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같이 공부할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제 상쾌하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뭐 배울까? 저번 시간에도 웬 영어가 나왔는데 오늘도 영어가 나오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BEP 분석, BEP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PER라고 읽어야 될까요? PER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다행스럽게 얘는 둘 다 읽어도 됩니다. PER 해도 되고 PER 해도 됩니다. 근데 PER도 좀 뽀대가 나고 PER도 좀 뽀대가 납니다. 그래서 뭘 풀까? 한번 볼까요? 자, 주식입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 이 강의 들으시면 별로 없으시잖아요. 직장인이 월급 모아서 언제 돈 벌어요? 주식 투자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PER라는 주식 투자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회계 채널인데 뭐 회계는 안 알아치고 왜 이런 거 하시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계 정보를 생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 PER가 뭐냐? Price Earning Ratio. 프라이스는 뭐죠? 가격, 어닝은 이익, 레이쇼, 비율. 주가가 회사의 이익 대비 몇 배나 더 높게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PER를 우리말로 하면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손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한 주당 순이익 영어로 earning per share죠. EPS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한 주당 순이익 중에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한 주당 순이익이 5천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5천 원에 비해서 주가가 10배나 더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PER가 그러면 10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ER가 10배라면 한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 기업의 적정주가는? 그러니까, 그쵸. 요 공식대로 넣으면은 주당 순이익이 분모로 가고 주가는 모르니까 X 이꼴 10. 그러니까 X는 10 곱하기 1000, 만원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 우리가 PER를 계산할 때 PER라는 거는 시장에서 관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일주당 순이익, 재무제표 보면 나오죠. 맨 뒤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주가, 주식시장 차트 보면 나오죠. 그래서 PER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PER는 주가하고 일주당 순이익이죠. 주가를 일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0원인 거죠. 그러면 이 똑같은 회사인데 일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 회사예요. 근데 주가가 똑같이 PER가 10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12,000원.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적정 PER는 10배인데 이때 주가가 12,000원일 때랑 9,000원일 때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요? 주가가 12,000원이면 얼마죠? 나는 이 회사의 적정한 PER가 이익 대비 주가가 10배의 수준에서 형성되는 게 나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12,000원이면 1,000원 대비 12배 형성된 거죠. 비싸요? 싸요? 비싸죠? 비싼 얘기예요. 아, 이 주식이 과대평가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사야지? 할까요? 이 주식이 과대평가됐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식은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팔아야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이건 너무 높구나 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주가 9,000원이에요. 나는 이 주식이 PER가 10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만원짜리 주식이 내 마음에 있는 주식 가격인데 9,000원이에요. 아, 이거는 시장에서 과소평가됐구나. 그럼 뭐예요? 아, 저평가됐구나. 사야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PER라는 거는 우리가 주가가 과대평가됐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적정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이 PER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뭐 다음이나 네이버, 주식 그런 그 섹터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회사.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10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하고 유사한 회사들의 평균 대비 우리 회사가 높냐. 예를 들어 이마트랑 비슷한 회사들 있잖아요. 누구누가 있죠? 이마트, 롯데쇼핑, 뭐 홈플러스는 상장 회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주가를 모르고, 예를 들어 뭐 현대백화점도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유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통업의 평균적인 PER가 20배다. 근데 이마트가 갑자기 40배예요. 그럼 이마트가 너무 비싸네, 과대평가되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평균적인 PER가 20인데
내 퍼는 이마트의 퍼는 5배예요. 아, 이마트가 굉장히 저평가됐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퍼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우리 반 평균이 80점이야. 내 점수는 90점이네. 나 공부 잘하네. 우리 반 평균이 80점인데 내 점수는 75점이야. 나 공부 못하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거는 퍼는 상대 가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이 업종, 내 친구들, 우리 회사랑 비슷한 회사들끼리의 퍼의 평균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 비슷한 애들보다 높냐, 낮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는 언제 오르죠? 성장성이 좋을 때 많이 올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기업. 왜? M&A라는 거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를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100원짜리 회사가 100원짜리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200원이 되잖아요. 100원짜리 회사가 200원이 되려면 자기 혼자 해가지고 매출이 2배가 늘어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이 한 250조 돼요. 매출 2배 하려면 얼마 돼요? 500조죠. 1년에 10%씩 성장해도 몇 년이 걸려야지 500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삼성전자가 250조 하는 다른 회사를 샀어요. 하루아침에 막 2배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M&A를 하면 성장성이 엄청 커져요. 그런 주식, 성장성이 좋은 주식은 주가가 높게 올라가고 슉 날아가요. 누구처럼? 로켓처럼. 그럼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 사례로 쉽게 배우는 M&A 책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국내 M&A 회사 중에 아주 극찬한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2004년도인가 2000년도에 3,000원인가 6,000원 했어요. 지금 얼마 가신지 아세요? 100만 원이 넘어가요. 한 주에. LG생활건강은 2006년부터 매년 M&A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회사가 돈도 잘 벌고 탄탄한 회사가 되고 성장성이 엄청 좋아요. 보통 LG생활건강이면 그 전에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2004년도 2년도에 페리오 치약 만드는 회사예요. 치약, 칫솔, 샴푸인데 경기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머리 2번 감아요. 아, 오늘 열받아. 씨, 머리 3번 감아야지. 안 그러잖아요. 아, 오늘 기분 나빠. 양치 5번 해야지. 안 하잖아요. 즉, 특히 뭐 특별할 거 없는 회사예요. 성장성도 그저 그런 회사고. 그냥 그런 회사인데 코카콜라도 인수했죠. 화장품도 인수했죠. 보리음료 뭐 이런 거 막 인수하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커져요. 외형도 커지고 성장성도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매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분을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LG생활건강의 그 CEO인 그 차 부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제 책에 그분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가장 교과서적인 M&A를, 그분이 하는 M&A는 별거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퍼 얘기하다가 왜 M&A 얘기하지? HR 아카데미에서 여러분 같은 인사담당자가 배워야 될 M&A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두르세요. 마감합니다. 그래서 요 퍼에 영향을 주는 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이익의 성장률이에요. 이익이 당장은 이익 규모가 작더라도 성장성이 좋으면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성장을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기업의 자본 비용. 내가 적은 비용으로 돈을 갖고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땡큐요.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 거죠. 이익의 성장성은 플러스, 자본 비용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주가는 하늘을 날아가고, 자본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는 땅으로 꺼지고.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성과는 플러스의 상관관계, 자본 비용과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영자예요. 회사예요. 그러면 회사의 경영자는 어떤 거예요? 주주의 돈을 위임받아서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를 높게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야,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가, 은행이나 이런 차입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돈을 저렴하게 갖고 오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 인사팀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제가 차마 말은 못하고 제 손가락에 가르쳐 줍니다. 이런 분들인 거죠. 근데 퍼의 단점이 뭐냐? 퍼는 주당 순이익이랑 주가잖아요. 만약에 적자가 나는 회사는 마이너스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누가 더 좋아? 마이너스가 5가 작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음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회사는 퍼라는 지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기업별로 우리가 이제 상장 회사는 KIFRS를 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업 회계 기준을 쓰니까 괜찮겠네 하지만 회계 기준마다
같은 회계 기준이라도 그 안에서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EPS를 만들어내는 게 서로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어내지 않아서 약간의 비교 가능성이 100% 비교할 수 없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라는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유용성이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구나. 그렇다면 이 퍼라는 지표로 우리 회사 본부장님도 이 퍼로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니라? 이 얘기 말하면 뭐해? 회사 주가가 엉망인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들으신 분 중에 인사 담당자분이라면 그래, 본부장의 성과 평가를 아니면 CEO의 성과 평가를 주가로 해보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